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제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요. 그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은행 알림 부동산 담보 변경 접수 완료.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담보 변경?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변경. 제 집, 제 이름으로 된 그 집 말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위임장을 제출하셨습니다. 공동명의라서 별도 확인 없이 처리됐습니다. 그 위임장,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위조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지금 그 사람과 소송 중이에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은행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명찰에는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죠.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직원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위조한 거니까요. 민지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짓밟을 셈일까? 그 길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사관이 USB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위임장 원본 확보 후 필적 감정 들어가겠습니다. 위조가 확인되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3주 정도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쌀쌀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7년 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집에 돌아와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위임장 위조 정황이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이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요. 결과 나오면 바로 대응합시다. 변호사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현숙 씨, 힘드시죠? 네, 근데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실을 되찾는 짓이요. 이건 당신이 감당 못해. 그냥 합의하자. 돈 줄게. 그 협박 지금 녹음 중이에요. 뭐?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이에요. 계속하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너 하나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다. 저는 캡처 후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협박 증거 추가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망하게 한다고요? 저는 이미 망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 거짓으로 무너진 순간 말이죠. 하지만 그 망한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힘으로.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임장 서명, 본인 필적과 다릅니다. 위조 확정입니다. 그럼 고소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위조 확정.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이건 오해야. 위조가 오해야요? 그건 엄마가 도와줬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대. 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도 공범이네요. 현수가, 제발 무릎 꿇을게. 남편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진심이야. 합의하자. 돈 줄게. 당신이 내 통장에서 빼간 돈만 해도 몇 천이 넘어요. 그걸로 무슨 합의를 해요? 집도 다시 당신 이름으로 바꿀게. 전부 돌려줄게. 이미 늦었어요. 위조는 공소권이 있는 범죄예요. 취하 못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신혼 때도 싸웠을 때도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도 남편은 그저 이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요. 며칠 후 그는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행했죠. 5시간의 조사가 끝나자 박 여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현숙 씨,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끝이 보인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치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겼지만 27년의 세월이 무너졌으니까요. 박 여사님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현숙 씨, 눈물 나도 괜찮아. 울어도 돼. 여사님, 저 이상해요. 이기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이야. 사랑했던 사람을 벌하는 건 기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현숙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딸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경찰 갔다며? 응, 위조죄 조사받았대.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젠 후회도 없어.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아이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둘이서 잘 살자.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편 쪽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조건 수용이랍니다. 그래요. 조건대로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는 없어요. 합의 조건서를 받아보았어요. 위자료 5천만 원,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진명의 원상복구. 남편이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법정에서 하셨어야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부당이득금 전액, 진명의 이전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펜을 드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으니까요.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하기보다 공허했습니다. 27년의 세월이 흩날리듯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왔습니다. 27년 동안 속고 버텨온 결혼의 끝. 그리고 오늘 그는 법 앞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쿵 하고 울린 뒤 제 앞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녀 김지연은 방석 끝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고 하얗게 질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의자는 딱딱했어요. 방청석에는 방 여사님과 딸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위임장 원본,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방청석 어딘가에서 낮은 탄식이 터졌고 남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 탁자 위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판사님, 다음은 문자 증거입니다. 피고가 내연녀와 공모해 원고 재산을 이전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법정 스크린에 메시지가 확대되어 떴습니다. 지연아, 그 집 명예 바꾸는 거 변호사랑 상담했어. 언제쯤 될 것 같아? 다음 달이면 처리돼. 걱정 마. 헉 방청석 여기저기서 짧은 숨소리가 튀어나왔고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정에 오신 걸 보고 놀랐어요. 변호사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오셨거든요. 검은 한복을 입으셨더군요. 장례식장에 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아들에게는 사회적 장례일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은 통장 이체 내역입니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총 1,350만 원이 피고를 거쳐 김지연 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날짜 금액 수신자 이름이 또렷이 나열되었고 법정을 메운 정적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판사가 피고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모래를 문지르는 듯 거칠고 작았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인정합니다. 27년 만에 처음 듣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판사가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불이 조금 낮아지고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빵집 앞 골목. 남편과 김지연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옵니다. 그녀의 목에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그 회색 캐시미어 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가게 유리문을 등지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고 제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아이도 그 목도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생일날 아빠가 사준 거라고 자랑했었죠. 그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제 손등에 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증인석에 선 빵집 사장님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날 두 분이 손을 잡고 오래 이야기했고 키스하는 장면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모서리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빵집 사장님은 증언대에서 떨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15년째 장사합니다. 그날 장면을 똑똑히 봤고
원고 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도 봤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피고의 위임장 위조, 재산 편취 시도, 혼인 중 부정행위는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떨어뜨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정적.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부동산 전액 및 예금 반환을 이행할 것. 부당 이체된 금액 전액 즉시 반환. 아울러 피고와 김지연 사이의 혼인신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속 오래된 돌덩이를 부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원고의 인내와 기록이 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복도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숙 씨, 이겼어. 정말 잘했어. 저는 그 품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 이제 소용없어요. 법이 말해줬잖아요. 김지연이 눈가를 훔치며 섰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물엔 후회보다 두려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 가정 건드리지 마세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김지연은 29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21살이나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땐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어머니. 이제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차가웠어요. 그 손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피해자일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어머니.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짓밟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건 현숙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방 속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녹음, 문자, 통장, 편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다짐하던 나날들. 문득 첫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그 문장.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짓의 목소리는 멈췄고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 딸은 제게 달려와 팔을 감았고 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가 기울며 계단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 삼겹살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좋죠. 오늘은 마음껏 웃고 먹어요. 식당의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 때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승리는 거짓을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나 자신이었다. 이제 다음 장으로 간다. 새로운 이름으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향해.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기척.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는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한때 우리가 함께 웃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밀어내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 등이 든든했는데 신혼 초 이사할 때 짐을 나르던 그 넓은 등, 딸아이를 업고 산책하던 그 따뜻한 등.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의 등일 뿐이었습니다. 이거 판결대로 준비했어. 그가 내민 봉투에는 수표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부당 이체금 전액, 진명의 이전 서류도 다 준비했어.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지난 일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현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매일 밤 잠도 못 자.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어. 후회는 늘 늦죠. 수표를 보며 씁쓸했어요. 5천만 원. 큰 돈이죠. 하지만 27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제 청춘, 제 노력, 제 믿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연. 내 연녀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하얀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이 남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전 진짜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후회보다 두려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몰랐다고요? 위장이혼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그건 세금 때문이라고 해서 세금 때문에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김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27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제가 수술받을 때도,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도 남편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잘못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제발. 잘못했어. 처음엔 정말 세금 때문이었어. 근데 점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 늦었지만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울었고 이제는 제 눈물이 아까웠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측은해서라도 손을 내밀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타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아들이 무릎 꿇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27년 동안 기회를 드렸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어머니, 저는 이젠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27년 동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만 하던 제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찾았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마지막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시계 하나. 현수가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은 이제야 시작이고 나는 이제야 끝이에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울었으니까요. 딸아이 방문 앞에 선 그는 결국 노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구나.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문 밖으로 남편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어요. 그 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명예 이전까지 전부 완료됐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네, 이제 현숙 씨 이름으로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났지? 그래, 이제 끝났어. 그 말을 하며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건 분노의 끝이 아니라 제 삶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는 이미 강한 아이야. 이 힘든 시간을 견뎌냈잖아. 엄마가 더 강해.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자유야. 거짓에서 벗어났어.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현숙,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3달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아래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숨이 편해졌다.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던 날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당신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렇게 벅찰 줄은 몰랐어요.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A사 용지 한 장. 거기에는 소유자 강현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이름.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집 대문에는 새 명패를 달았습니다. 소유자 강현숙.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명패를 달아주신 분은 동네 철물점 아저씨였어요. 아주머니,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따뜻한 말에 힘이 났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떡을 한 상 들고 오셨죠. 현숙 씨, 이제 웃어요. 고생 많았잖아요.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까지. 박 여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새벽부터 만들었지. 현숙 씨 새 출발 축하한다고.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달고 따뜻한 떡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채웠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용서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진 않을 거야. 그게 엄마답니다. 멋있어. 딸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려고. 예를 들면,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림도 그려보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볼 거야. 그날 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4년 10월 6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다. 그 문장을 바라보다 마지막 장에 새로 적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에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 수첩이 제 무기였구나.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웠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 수첩을 버릴까 하다가 그냥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현수가 내가 옳았다. 이제야 알겠어. 엄마로서 부끄럽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닌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체는 떨리고 삐뚤빼뚤했습니다. 일흔 넘은 나이에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이 입던 셔츠를 봐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뿐이죠. 옷장을 정리하다 남편의 옷 몇 벌을 발견했어요. 그냥 버릴까 하다가 깨끗이 빨아서 기부센터에 맡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옷이겠죠. 미움까지 버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피해 상담센터 운영.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 또 나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를.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려고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어느 봄날 박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딸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나 강릉으로. 좋지. 인생은 아직 길어. 여사님도 같이 가실래요? 나도. 네, 우리 셋이서 가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박 여사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강현숙으로 살 거야. 엄마 이름 참 예쁘잖아. 강, 현, 숙. 이제야 그 이름이 내 것 같아. 거울 앞에 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강현숙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건넨 첫 칭찬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생겼지만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50년을 살아왔구나. 앞으로 또 50년을 살 수도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딸아이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벚꽃 보러 가자. 그래, 예쁜 옷 입고 가자.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나도 너 덕분에 버텼어. 고마워. 다음 날 우리는 정말 벚꽃을 보러 갔어요. 딸아이, 박 여사님, 그리고 저. 셋이서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우리는 웃고 또 웃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제 평생 이렇게 많이 웃어본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이름으로.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았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죠.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강현숙의 새로운 인생이야.